안녕하세요. 저는 리니어 테크놀로지 한국 지사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박종만입니다. 오늘은 저희 리니어 제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LT 스파이스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LT 스파이스는 OP-앰프, 핫스왑 IC, LDO, DC-DC 컨버터, LED 드라이버 등의 제품을 초기 회로 설계 시 엔지니어 분들의 검토 및 설계 시간을 단축해주며 실제 제품 디버깅 시 시뮬레이션 파일과 비교해가며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또한 보드에서 레이아웃상 실제로 확인해보기 어려운 전압 전류 프로빙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쉽게 제품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LT 스파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저희 리니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 LT 스파이스 4이며 이 특징으로는 무한으로 확장 가능한 노드, 회로 및 심볼 변경이 자유로우며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는 것처럼 보기 쉬운 웨이브폼 뷰어와 실제 시중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패시브 소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설계하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파워 조건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 트랜지언트 특성, 스텝 리스판스, 효율 및 파워 계산 등을 쉽고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LT 스파이스 4를 다운받으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그림과 같은 배너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LT 스파이스 4 다운받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LT 스파이스 4 다운받는 링크 밑에 보시면 LT 스파이스 관련 사용법에 대한 자료들이 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LT 스파이스 설명을 원하시면 LT 스파이스 유저스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LT 스파이스 게링 스타티드 가이드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리뷰한 데모 서킷도 데모 서킷 콜렉션으로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히 LT 스파이스 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검증된 회로도를 다운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 회로들은 본사 담당 엔지니어에게 이미 검증된 회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linear.com에 들어오셔서 서치란에 찾고자 하는 파트 넘버 4자리를 치시면 화면에 시뮬레이트 탭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데모 서킷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LT 스파이스 4 다운받는 링크 밑에 있는 모든 데모 서킷 컬렉션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은 데모 서킷은 본사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검증을 받은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보드에서 회로를 동일하게 꾸미시면 됩니다. 단 동일하게 회로를 꾸몄다 하더라도 레이아웃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디자인 시 레이아웃 가이드를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제품의 시뮬레이션 파일이 홈페이지에 없다면 다운받으신 폴더 밑에 지급 파일을 이용하시면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좀 전 홈페이지에서 찾았던 회로와 다르게 지급 파일의 경우 회로 시뮬레이션 파일을 보시면 입력 캡이 없습니다. 실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입력 캡이 없으면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파일과 검증된 데모 서킷 파일과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파일을 찾으시려면 LT 스파이스 프로그램 실행 후 왼쪽 New 스키매틱을 누르신 후 Add Component라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 중간 빈칸에 찾고자 하는 파트 넘버를 칠 수 있는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파트 넘버를 치시면 자동적으로 해당 모델을 찾아줍니다. 여기에
Open this macro models text picture를 누르시면 지구 회로도가 오픈이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LTSpice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TSpice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서 LTC3412를 검색하여 지그 파일을 찾습니다. LTC3411 심볼이 나타나면 마우스를 심볼 위에 올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보기와 같이 팝업 창이 뜨며 가장 최신의 데이터 시트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해 줍니다. 툴바의 왼쪽부터 보시면 저항, 캡, 인덕터, 다이오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로 추가 시엔 보기와 같은 버튼을 다이렉트로 눌러서 회로에 붙이시거나 또는 좀 전처럼 Add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 붙이시면 됩니다. 만약 컴포넌트의 회전이나 또는 미러 구조를 원하실 경우 컴포넌트를 누르시고 로테이트나 미러 쪽으로 가셔서 다시 클릭을 하시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로테이트와 미러는 컨트롤 R 또는 컨트롤 M으로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LTSpice에서 저항, 캡, 인덕터, 다이오드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티지 소스, 커런트 소스, FET, TR, 트랜스포머, LED 등의 다양한 컴포넌트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선 그리기, 그라운드, 각 노드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로에 그라운드가 없으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딜리트, 복사, 무브, 드래그, 언두, 리두입니다. 각 컴포넌트에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를 배치시켜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그림과 같이 각 컴포넌트 값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항에는 저항 성분, 톨러런스, 파워 레이팅 등을 기입할 수 있으며 인덕터의 경우 인덕턴스, 피크 커런트, 직렬 저항, 병렬 저항, 병렬 캐패시턴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 밸류 수정 시 주의할 사항은 단위 표시의 대문자와 소문자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가령 라지 M과 스몰 m은 동일하게 밀리미터를 나타냅니다. 만약 1메가옴 저항을 표시하려면 라지 M이 아니라 반드시 MEG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캐패시터 사용 시 단위 패럿은 사용하지 않고 숫자 및 숫자 단위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컴포넌트 수정 화면에 보시면 실제 파트 넘버가 기록된 인덕터, 캐패시터, FET를 직접 골라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 소스, 아웃풋 로드 전류도 값을 집어넣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툴바에 있는 버튼들에 대한 설명 및 기본 컴포넌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툴바의 버튼들은 이미 많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익숙하게 쓰셔서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실제 회로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보시죠. 시뮬레이션에는 트랜지언트 특성 확인, 스몰 시그널 분석, DC 스윕, 노이즈 분석, DC 트랜스퍼 펑션,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 설계 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트랜지언트 특성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커맨드는 회로상의 닷 표시 이후 커맨드로 표시가 됩니다. 메뉴 상단 시뮬레이트에 에디트 시뮬레이션 커맨드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박스가 나옵니다. 이때 맨 왼쪽 트랜지언트 버튼을 눌러서 스탑 타임에 시뮬레이션 시간을 넣고 창을 OK 눌러서 닫고 런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짧아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 스탑 타임을 조절하여 다시 런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체크박스 중 첫 번째 항목 클릭 시 입력 볼티지 소스는 0V부터 스타트업을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시뮬레이션을 빨리 해서 최종 결과만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체크박스에 V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체크박스 두 번째 항목은 초기 스타트업 이후 모든 전압 전류가 안정이 되어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위에서 정한 스탑 타임에 관계없이 바로 결과를 산출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나중에 효율 측정 결과를 알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이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박스 설정을 마치고 화면에 보시듯이 런 키를 실행을 하면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시뮬레이션의 런 실행이 끝나고 마우스 커서를 회로 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전압을 잴 수 있는 곳에서는 볼티지 프루브 커서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곳에서는 커런트 모양의 프루브로 바뀝니다. 이때 측정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보기와 같이 웨이브폼 뷰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브폼 뷰어 안에 보시면 위에 라벨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은 체크한 노드의 라벨 이름과 동일합니다. 회로에서 입출력 라벨의 이름을 설정해 두시면 웨이브폼 뷰어에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하고 아웃으로 라벨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 하시고 인 또는 아웃을 누르시면 웨이브폼 뷰어에서 인과 아웃의 라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 노드의 전압 차이를 측정하시려면 먼저 측정할 노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홀드 하시고 다른 노드로 이동한 후 마우스 클릭을 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웨이브폼을 한 화면에 두지 않고 따로 두고 싶다면 메뉴의 웨이브폼 플레인에서 Add 플레인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플레인이 나오면 옮기고 싶은 파형의 라벨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새로운 플레인에 넣습니다. 웨이브폼의 줌인, 줌아웃도 마우스로 박스를 만들어 드래그하고 버튼을 떼면 됩니다. 만약 보기 좋은 최적 상태로 돌아가려면 줌 투 핏을 하시면 되는데 간략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웨이브폼에 나타난 결과의 수치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줌인 할 때처럼 마우스로 박스를 만들면 화면 하단 좌측에 박스에 대한 X축, Y축 정보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X좌표는 타이밍과 주파수를 나타내며 Y좌표는 아웃풋 전압 크기를 나타냅니다. 만약 프루빙한 전류값을 원할 경우 웨이브폼에 나오는 전류의 라벨 버튼 위에서 컨트롤 버튼을 홀드한 상태에서 측정하고픈 라벨의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에버리지 커런트가 나타납니다. 또한 특정 컴포넌트에서 소모하는 와트를 알고 싶으면 회로에서 측정하고픈 컴포넌트 위에 Alt 버튼을 홀드하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순간 파워 소모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컴포넌트의 에버리지 파워 소모를 알고 싶다면 웨이브폼 라벨에서 좀 전과 같이 컨트롤 버튼 홀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TSPICE를 설치하고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컴포넌트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New Schematic에 저항 배치시키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켜서 저항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R이라는 표현은 필요 없고요.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0메가옴이라고 하면
MEG로 쓰셔야 됩니다. 캐패시터, 인덕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이렇게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그 파일은 컴포넌트 누르시고 LTC3411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오픈 디스 마크로 모델 이걸 선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회로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은 지그 파일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력 소스는 5V로 설정이 되어 있고 출력 로드에는 15ohm으로 로드 저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실행 시 실행 후 아웃풋 전압을 찍어보면 아웃풋 전압 파형이 700 마이크로세크 동안 스타트업 돼서 나가는 파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덕터에 프로브를 가져가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줌인을 해볼까요? 또한 컴포넌트의 전압 전류뿐만이 아니라 각 파트의 핀으로 들어가는 전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핀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재는 부분이 핀에 가깝게 마우스를 배치를 하여야 전류 프로브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전류가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540mA까지 흐르죠. 이렇게 각 모든 핀에 대한 전압 및 전류 측정이 가능합니다. 복잡하니까 다시 지워보고 새로 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노드의 전압 차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력을 찍어보고 출력을 찍어보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아웃에서 인 클릭하시면 아웃에서 인을 뺀 전압값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닫아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덕터에 흐르는 에버리지 전류를 구하겠습니다. 웨이브폼 뷰어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에버리지 커런트가 나옵니다. 닫으시고 닫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파워 컨섬션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하시고 인덕터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Alt 버튼을 누르시면 그림처럼 온도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전류 곱하기 전압, 실제 소모되는 와트가 나타납니다. 이 와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파워이기 때문에 만약 평균 전력을 구하시려면 좀 전에 인덕터 평균 전류를 구한 것처럼 라벨 쪽으로 가셔서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에버리지 파워가 나타납니다. 시뮬레이션을 좀 더 실제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셀렉트 인덕터를 누르시면 LTSpice4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사들의 인덕터의 특성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패시터에 가셨을 때 셀렉트 캐패시터 하시면 다양하게 제조회사별로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볼티지 소스, 쇼키 다이오드, 모스펫, PNP 트랜지스터, LED 등 다양한 심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 특성은 이와 같이 저항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삭제를 하시고 컴포넌트에서 로드라는 항목을 설정을 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로도에 사용된 BOM 리스트를 뽑는 방법과 효율 계산 시뮬레이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LTC3411 회로를 열고 메뉴 상단에 뷰 클릭 후 빌 오브 머티리얼에서 쇼 온 스키매틱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쇼 온 스키매틱은 스키매틱 하단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BOM을 나타내주며 페이스트 클립보드를 누르시면 컨트롤 C로 복사된 것처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V로 원하시는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봄 리스트는 런을 실행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설명드릴 효율 계산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커맨드 중에서 Stop Simulating if Steady State is Detected를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효율은 반드시 정상 상태, 즉 Steady State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커맨드를 설정을 마치고 런을 실행하시고 Simulate Efficiency Report 마찬가지로 Show on Schematic 하시면 스키매틱 밑에 각 컴포넌트의 전체 효율과 각 컴포넌트의 전압 전류 등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Paste to Clipboard를 하시면 원하시는 어느 곳에나 컨트롤 V 하셔서 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시뮬레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설명드린 시뮬레이션 커맨드에서 Stop Simulating if Steady State is Detected를 체크해 주시지 않으시면 Efficiency Report의 이 부분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출력 로드 전류가 순간적으로 변할 때의 로드 트랜지언트 특성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컴포넌트에서 로드2라는 전류 소스를 선택해서 회로의 출력단에 연결합니다. 배치된 로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값을 집어넣는 항목 외에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로드의 특성을 숫자를 집어넣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류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어드밴스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박스가 나타나는데 이때 로드의 특성을 펄스로 할 것이냐 사인 웨이브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면 되고 로드 특성을 할 때는 대부분 펄스 형태의 특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펄스로 클릭을 하시고 위에서부터 초기 전류, 변화된 전류, 딜레이 타임,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변화된 전류의 지속 시간, 총 주기, 그리고 이 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할 것인가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정하고 OK를 누르시면 전류 설정이 끝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시뮬레이션입니다. 트랜스포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덕터 2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컴포넌트에 들어가시면 IND와 IND2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IND는 일반 인덕터, IND2는 닷 표시가 된 인덕터이므로 IND2를 이용해서 2개의 인덕터를 배치합니다. 2개의 인덕터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명령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K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며 툴바의 맨 끝에 스파이스 디렉티브라는 항목에 K1, L1, L2, 1이라고 표시를 하고 회로의 아무 곳에나 위치시킵니다. 트랜스포머 가까이 위치시켜 주는 게 좋겠죠? 이때 K1의 의미는 첫 번째 K 스테이트먼트이며 L1과 L2가 연결된다는 것을 스파이스 디렉티브에서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이라는 의미는 상호 인덕턴스가 1이라는 의미로 이상적으로 프라이머리 에너지가 리키지 없이 세컨더리 와인딩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뮬레이션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LT 저널이라는 항목에 2006년 LT 매거진 23, 2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덕턴스를 설정해 줘야 하는데 인덕턴스 값은 턴비를 1대3으로 했을 때 인덕턴스 비율 자체를 1대9로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가령 1대3 트랜스포머일 때 100 마이크로 헬리면 900 마이크로 헬리로 L2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데모 서킷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11 시뮬레이터를 누르시고 3411의 데모 서킷을 다운받습니다. 바탕 화면에 다운받으시고 실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뷰 빌 오브 머티리얼 쇼 온 스키매틱 하시면 아래쪽에 BOM이 나타납니다. 또는 뷰 페이스트 투 클립보드를 하시고 메모장을 누르셔서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효율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보시면 뷰의 이피션시 리포트에 가시면 쇼 온 스키매틱이나 페이스 투 클립보드가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뮬레이트 에디트 커맨드 가셔서 Stop Simulating if Steady State is Detected를 클릭을 하시고 OK를 누르십니다. 런을 실행을 하고 런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이 지겨우시다면 (0V) 시뮬레이션 하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이 끝나면 뷰로 다시 가셔서 이피션시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쇼 온 스키매틱 하시면 아래 보시면 최적 효율 및 입력 와트, 출력 와트 그리고 각 컴포넌트에서 얼마 정도의 전압 전류가 소모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파워 로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 캐패시터나 저항값도 실제와 가깝게 넣어주시면 좀 더 리얼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로 가셔서 인덕터를 보시면 IND가 있고 IND2가 있습니다. 트랜스의 방향 때문에 IND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모양을 맞춰서 원하시는 그림으로 맞추시고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맞추시고
맨 오른쪽에 가시면 스파이스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K1, L1, L2, 1 오케이 설정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턴 레이쇼를 1대3으로 한다 라고 하면 L1을 오픈하셔서 100 마이크로 900 마이크로 설정을 해주시면 트랜스포머 모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T 스파이스 관련 기타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T 스파이스 프로그램에서 툴의 싱크 릴리즈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최신 LT 스파이스 모델을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또 메뉴 상단의 헬프 버튼을 이용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LT 스파이스 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LT 스파이스의 문제점이나 버그 발견 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T 스파이스 4 다운받으실 때 등록을 하시면 LT 인사이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엔지니어 분들이 독립적으로 LT 스파이스 사용법에 관한 공유를 해놓은 유저 그룹이 있습니다. 야후의 아래와 같은 링크에 유저 그룹을 확인하셔서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리니어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